지금 제가 형님들을 모시고 과거로 회귀해서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정말 영화 속에서나 있을 법한 저는 아무런 설명도 안 했어요. 형님들에게 그냥 기사만 읽어드렸어요. 어떠한 논평도 안 했습니다. 그냥 기사만 그대로 읽어드렸는데 나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잖아. 형님들도 이상하죠. 이게 우연이라고? 그걸 나만 그렇게 느끼면 나한테 문제지만은 우리가 다 뭔가 이상하다고, 야 이게 아구가 이렇게 맞아간다고? 이 이야기를 형님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꾸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우리가 2023년도 거기에만 집중하는 것 같아. 2022년도에 좀 더 넓게 봐라. 아니다. 김대중 때부터 부정선거가 있었고, 이거는 형님들이 분노하실 필요도 없고요, 화낼 필요도 없어요. 왜? 전 세계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다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그걸 트럼프가 지금 깨고 있잖아.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죠? 분노하고 화내고 그럴 게 아니고 트럼프를 응원을 해야지. 자, 반갑습니다. 2026년 5월 21일 저녁 방송 디너 브로드캐스팅 라이브 스트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형님. 자, 오늘 방송은요, 제가 그동안 뭐 여기저기서 이제 좀 자료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왜 SK 바이오라든지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제 좀 자료를 좀 준비한 게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이제 해당이 됩니다. 뭐 어떻게 보면 내용은 그렇게 긴 내용은 아니에요. 아닌데 형님들 오늘 아마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자, 형님들, 자, 트럼프 부정선거 의혹 제기, 50만 장 불법 투표지 발송, 이런 일이 수년간 계속됐을 것. 자, 이게 재밌게도 헤럴드 경제에서 실은 보도입니다. 자, 상원 민주당 의원들이 토드 블렌치 법무장관이 2020년 대선 부정행위에 대한 엄청난 증거를 확보했으며 조지아와 애리조나에서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 중임을 확인하자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 격렬하게 비난하고 있다. 자, 애리조나와 조지아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우리 또 더 시프 형님이 글을 하나 씁니다. 자, 미국과 한국의 선거 부정 옹호자들이 글로벌 선거 부정 카르텔과 싸우기 위해 힘을 합친다. 고장난 시스템을 바로잡고 최상위 시스템에 책임을 물을 때임. 자, 거기에 바로 우리의 이상노 기자님이 재밌는 일을 했어요. 자, 이상노 기자가 이스라엘 모사드 및 관세청에 가짜 투표지 반입 차단 서한을 발송했다. 뭔가 지금 하나씩 어디로 모이고 있습니까? 부정선거 쪽으로 하나씩 지금 모이고 있죠. 이상노 기자가 누구냐면, 형님들, 옛날에 MBC 카메라 출동해서 나왔던 그 형님 있어요. 안경 끼고. 그 형님이 이상노 전 MBC 카메라 출동 기자입니다. 자, 거기다가 갑자기 강경화까지 지금 나섰죠. 뭐가 지금 바빠집니다, 형님들. 자, 전체적으로 지금 부정선거 관련한 뉴스들이 지금 미국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조회수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조사까지 들어가고 법원까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 형님들에게 이런 단순하게 뭐 부정선거가 어떻고 저쩌고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최태원 회장이 끌고 있는 SK 하이닉스가 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사업을 확장하고 문재인 정부 때부터 뭔가 여기저기 투자를 늘리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저는 형님들에게 예전에 이미 대한민국은 2002년도부터 저 김대중이 때부터 부정선거가 준비됐다고 이야기를 기억 안 나십니까? 김대중이가 다음 대통령이 노무현이를 대통령으로 앉히고 자기에 대한 총알바지로 쓰려고 노무현을 앉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김대중이가 감옥 가는 걸 면하고, 그리고 대신 노무현이 감옥을 갈 뻔했는데 노무현이 결자 해지를 해버렸죠.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자, 잘 안 보이니까 좀 크게 해드릴게요. 자, 2003년입니다. 5월 13일 SK CNC 필리핀의 전자개표 시스템 수출. 지난해 지방선거 및 제16대 대선 때 정확하고 신속한 개표로 위력을 발휘했던 국내 전자개표 시스템이 해외로 수출된. 대한민국에서 이미 베타 테스트가 진행이 됐었죠. 자, SK CNC 대표 윤석경은 필리핀 현지 업체인 메가퍼시픽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오는 2004년 5월 필리핀 총선을 위한 1,000만 달러 규모의 선거 관리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미 대한민국에서는 2002년 지방선거와 김대중이 출마한 대선 때 전자개표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미 부정선거를 테스트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자, 그리고 이걸 필리핀 메가퍼시픽에 수출을 합니다. 자, 그리고 형님들 오늘 잘 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2003년 5월 8일 한틀 시스템은 필리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코멜렉 발주한 선거관리용 전자개표기 1,000만 달러를 수주했다고 8일 밝혔다. 국내
SK CNC 및 현지 회사인 메가퍼시픽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자, 윤석경 SK CNC 사장은 영어, 중국어 중에 하나라도 능통해야 살아남는다면서 2008년 10월 17일 앞으로 글로빌리티를 갖춘 기업만이 살아남을 겁니다. 3년을 목표로 전 직원이 영어나 중국어 하나쯤은 능통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IT 정보기술 아웃소싱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럴 때일수록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죠. 우리의 부정선거를 할 수 있는 전자개표기를 전 세계에 뿌리기 위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됩니다. 2007년 2월 8일 의미심장한 기사가 하나 뜹니다. 자, 바로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입니다. 자,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2007년 2월 8일 지난 16대 대선 당시 전자개표기 도입 과정에서 중앙선관위가 납품업체도 모르게 여기 답이 나와 있습니다, 형님들. 일부 소프트웨어를 교체, 개표 조작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 주 의원은 이날 배포한 대정부 질문 질의서에서 본인이 입수한 녹음 테이프 및 녹취록 등에 따르면 2002년 대선 이틀 전 선관위는 개표기 사업자인 SK CNC 관우정보기술도 모르게 외국산 서브 프로그램을 TMAX 소프트라는 회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로 전격 교체했다. 이는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한 개표 조작 의혹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 개표 당일 TMAX 소프트사가 관계자들이 중앙선관위 전산실에 있었다는 주장이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주 의원은 실제로 전자개표기에서 중앙전산 시스템 서버까지 인터넷망을 이용한 전송 시스템을 중앙선관위 전산실에서 직접 관리했고, 전송된 데이터를 근거로 전국 시 군 단위별 투 개표율, 후보자별 득표율 등을 취합하는 소프트웨어와 이를 다시 각 방송사로 재송출하는 시스템을 TMAX 소프트사 등과 함께 선관위가 관리했다고 덧붙였다. 이거 우리가 하는 거잖아. 자, 선관위 연수원에서 서버에 있는 현장에서 진행된 투표율과 투표 개수, 개표 모든 걸 선관위 연수원에서 1차 걷어들이고 여기에서 조작된 값을 서버로 올린다면, 우리가 이거 얼마 전에 선관위 연수원 929입니다. 그죠?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이때는 TMAX 소프트사의 직원들이 선관위에서 이 송신되는 데이터를 걸러서 서버로 보내줬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되는 거는 기존의 관우 소프트와 관우 정보기술과 SK CNC에서 얘들도 모르게 선관위가 TMAX라는 외국산 소프트웨어, 여기 나오죠? 외국산 서버 프로그램. 이 외국산 서버 프로그램이 어디입니까? 중국. 그러니까 이미 형님들 2002년도부터 김대중 때부터 조작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응? 자, 외국산 서버 프로그램을 TMAX 소프트라는 회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로 전격 교체를 한다. 왜 리눅스를 안 쓰고, 왜 리눅스를 기본적으로 리눅스 혹은 윈도우 서브, 이때 당시에는 이제 윈도우 서브였죠. 왜 이런 서브 운영 체제를 안 쓰고, 서브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안 쓰고, 왜 대한민국 TMAX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쓰냐 이거지. 이때 당시 여기에 중국인 개발자들이 엄청 많았죠. TMAX에. 옛날부터 유명했어요. 왜냐하면 TMAX라는 회사가 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소프트웨어였거든. 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서 중국에서 많은 기술자들을,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자들을 데리고 왔어. 그리고 솔직히 이야기하면 한국인 직원이 몇 명이었는지도 알 수도 없어요. 문제는 개표 당일날 TMAX 소프트사 관계자들이 중앙선관위 전산실에 있었다는 주장이 있다고 밝혔다. 자, TMAX 소프트사 관계자들이 왜 중앙선관위 전산실에 들어갑니까? 첫째, 왜 소프트웨어를 TMAX 걸로 바꿨냐는 거야. TMAX가 뭘 만들 줄 아는데, 그때 당시 소프트웨어의 불모지인 대한민국이, 그러면 우리도 서버 납품할 때 TMAX 거 썼겠지. 우리는 TMAX라는 걸 써본 적이 없어. 그때 당시 덧보잡이야, 덧보잡. 근데 어떻게 우리 이 업을 하고 있는 회사에서조차도 모르는 회사의 소프트웨어를 중앙선관위가 가져다 썼냐는 거야. 나도 모르는걸?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거지. 자, 언론 보도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SK CNC와 그죠? 그 다음에 관우정부, 관우정보기술. 자, 얘들도 모르게라는 말이 들어가. 이제 면죄부 주는 거죠. 얘들이 왜 몰랐겠어? 이때 당시에 형님들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뭐 원래 프리웨어이기 때문에 그냥 쓰면 돼요. 단 이제 리눅스는 리눅스를 잘 다루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일반적으로 리눅스를 잘 다루는 사람들이 좀 귀합니다. 반면에 회사 내에서 가벼운 뭐 전문적인 서버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면 모르겠지만은 작은 회사의 사내 서버를 운영하는 정도면은 윈도우 서버를 사용하면은 이때 당시에는 누구나 다 서버를 사용할 수 있었어. 그때 당시 책 두께가 이만했어. 우리 서버 책. 우리 이런 거 갖고 공부했어. 그래서 보통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중소기업이나 이런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서버를 되도록이면은 윈도우 서버로 구성을 많이 한다. 왜? 그러면은 위급할 때 기사를 안 불러도 직원들이 각 뭐 간단한 부분은 윈도우와 흡사하니까, 그래서 익숙하니까 인터페이스가 익숙하잖아요. 윈도우하고 거의 똑같거든. 그러니까 쉽게 다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서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많이 나갔는데 사실 그 서버 가격이 형님들 장난 아니었어요. OS 가격이. 그러니까 프로그램 가격이. 이때 당시에 이때가 지금 몇 년도야? 한 20몇 년 전에 서브 프로그램 가격이 400만 원, 600만 원씩 했다고. 그 비싼 소프트웨어를 갈아엎는다고?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듣보잡 Tmax에서 만든 소프트웨어를 올린다? 왜? 아니 왜? 리눅스를 윈도우 GUI 방식으로 만들었거든? GUI가 뭐냐? 그래픽 UI를 이용해서 윈도우 같이 클릭해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윈도우 같이 만들었는데 윈도우보다 좀 더 깔끔하게 만드는 게 리눅스를 이용한 GUI 방식의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다고. 이거 실패했어요. 망했어. 근데 왜 이걸 바꾸냐고. 그 비싼 윈도우 서버를 놔두고 왜 듣보잡 보안도 엉망진창 개판인 왜 그걸 썼을까? 그러니까 그리고 굳이 SKCNC와 관우정보기술은 그걸 몰랐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여기서 또 재밌는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